성범죄 관련된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술술 대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를 만지고 다루는 안혜민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편씩 여러분에게 오그랩이라는 이름의 영상으로 찾아오려고 하는데요. 오그랩, 말 그대로 5가지의 그래프를 가지고 복잡한 이야기들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딥시기 딥시크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딥시크가 난리인 건지, 그리고 중국 AI인데 우리가 써도 되는 것인지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엔비디아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지난 1월 20일에 딥시크 R1이 공개됐고 일주일이 지난 27일에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16.97%나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날 하루에만 증발된 돈이 5,8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46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40조 정도니까 이 한순간에 3전 2.5개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날 폭락으로 사라진 5,890억 달러는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치인데요. 역대 폭락 탑10을 알아보면 엔비디아의 위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위부터 10위 가운데 8번을 엔비디아가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최근 2024년과 2025년 사이에만 다 몰려있죠. 주가 차트를 다시 보면 이렇게 확 떨어진 게 이번 폭락이었고, 이때가 2위, 4위, 5위, 6위, 그리고 8위, 9위, 10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워낙 최근 엔비디아 성장세가 대단했던지라 주가 급락이 생길 때마다 미국 증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폭락은 지난번 기록을 2배 이상으로 갱신한 거라 다들 충격이 컸어요. 당연히 엔비디아에게만 딥시크 쇼크가 불어닥친 건 아닙니다.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은 17%나 떨어졌고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묶어서 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9% 넘게 급락했습니다. 도대체 딥시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상황이 나온 걸까요? 두 번째 그래프를 통해 딥시크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보기 전에 먼저 딥시크가 뭐 하는 곳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딥시크를 만든 사람은 량원펑, 1985년생으로 올해 40살입니다.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과 동갑이죠. 원래는 AI를 활용한 퀀트 투자 헤지펀드의 CEO였는데요. 2020년에 퀀트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서 파이어플라이어 1이라는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기도 했고, 이듬해엔 엔비디아 GPU로 파이어플라이어 2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엔 아예 AI 전문 연구 기업을 만드는데 이 기업이 바로 중국 고래 딥시크였던 거죠. 딥시크는 다른 중국 AI 기업들과는 다르게 기초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언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을 더 쏟겠다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는 본인들이 공들여 만든 모델들을 오픈소스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델들을 공개할 뿐 아니라 AI 모델에 어떤 구조를 써서 효율을 높였는지 같은 핵심 정보를 테크니컬 리포트를 통해서 싹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요게 딥시크 V3의 논문이고, 요게 R1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 난리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종의 AI 모델들의 성적표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벤치마크 점수인데요. 원래는 이 벤치마크라는 용어가 토지 측량에서 일종의 기준점을 의미하는데 AI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연산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모델이 정답을 많이 맞췄다는 의미입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R1의 성적이 심상치 않습니다. R1의 성적표가 현존 최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의 O1과 유사할 정도죠. 놀라운 점은 이렇게 성능 좋은 모델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 안 들었다는 겁니다. H800 토탈 2788K,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H800 GPU를 278만 8천 시간 사용해서 계산했다는 겁니다. GPU 사용 시간을 시간당 2달러로 계산하면 55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0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쇼크였던 거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AI 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주요 모델별로 학습 비용을 추정해서 그 수치를 공개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모델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최근으로 올수록 비용이 늘어나고 있죠. 2023년에 출시된 GPT-4가 추정치로는 약 7,800만 달러였고, 제미나이 울트라가 1억 9,100만 달러. 그런데 딥시크는 바로 여기에 위치합니다. 당장 미국 블라인드의 메타 직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딥시기 V3 전체 훈련 비용이 생성형 AI 조직 리더 1명의 봉급보다 적다. 그런데 그런 리더가 수십 명이다. 이 글 밑으로 미국 AI 기업들을 성토하는 댓글들도 주르륵 달렸습니다.
레딧에서는 이 이미지가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프론티어 기업이라고 할 만한 오픈 AI의 실상은 클로즈드 AI고 빵빵한 GPU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우리 지원 더 해주세요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중국골의 딥시크는 어떻습니까? 오픈 소스로 모델도 다 공개하고 방법론도 다 알려주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GPU를 가지고 혁신을 이뤄낸 겁니다. 딥시크가 이뤄낸 혁신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걸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따져볼 건 따져봐야 하거든요. 일단 아까 살펴본 논문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비용은 딱 훈련 비용만 들어간 겁니다. 사전 연구 관련된 비용은 다 빠진 거예요. 이거를 로켓 발사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기업이 로켓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로켓을 성공시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겠어요? 연구 시간도 들었을 테고 그리고 실패도 있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 싹 빠지고 발사를 성공한 뒤에 발표하기를 이번에 성공한 로켓에 들어간 비용만 계산해서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한 셈입니다. 그래서 해외 분석 업체에서는 딥시크 V3 개발 비용을 추정해 봤는데 적어도 5억 달러 이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V3가 나온 시점, 그리고 GPT-4.5가 나온 시점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점점 기술이 발전되면서 계산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환경 변화까지 감안한다면 아주 대단한 비용 절감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AI라는 한계도 명확합니다. 이게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생년월일, 이름, 이메일 주소 같은 정보 가져가고요. IP 주소, 기기 정보 등 꽤나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독특하게도 키 입력 패턴과 리듬도 가져가요. 이건 챗GPT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델들과는 다른 부분인데요. 챗GPT에서는 보통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그 안에서의 사용자 정보를 가져간다면 딥시크는 그 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쿠키를 가져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추적 관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챗GPT는 임시 채팅 기능을 사용하면 임시 채팅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픈AI는 사용자가 원한다면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딥시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딥시크를 이용하면 내 정보는 싹 다 빼앗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소집된 데이터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나요? 중국 보안 서버로 갑니다. 이 보안 서버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중국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 기관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중국 AI의 또 다른 문제, 정보 검열 문제가 있습니다. 5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새빨갛게 표시된 건 딥시크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들이고요. 초록색은 답변한 질문들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들은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프롬프트푸라는 기업이 공개한 자료인데요. 프롬프트푸에선 딥시크 모델에 적용된 중국의 검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1360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들에는 대만 독립 문제, 혹은 문화 대혁명, 천안문 같이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아론 모델에 테스트해본 거죠. 결과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였어요. 모델이 이런 민감한 질문을 받으면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강조하는 답변을 뱉어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1360개의 질문 가운데 85%의 질문에 대해서 아론 모델은 즉시 거부하거나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공격으로도 독성 정보를 출력하면서 AI 안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문자와 대문자를 섞어서 AI 모델이 헷갈릴 수 있게 아동 성범죄 관련된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술술 대답합니다. 또 소설 속 AI 캐릭터라는 가상의 역할을 부여해 생물학 무기에 대한 답을 물어봤더니 역시나 이번에도 거리낌 없이 답변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부족하고 중국 정부의 정보 검열이 적용돼 있고 AI 안전에 대한 기술적 대비가 부족한 한계점이 명확한 만큼 막연하게 딥시크를 대단히 볼 게 아니라 거품은 좀 걷어내고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에 이어 부동의 AI 2위 국가라는 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사실 특허만 떼놓고 보면 미국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5그래프 네 번째 그래프는 생성형 AI 특허 건수입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나온 특허는 모두 38,210건입니다. 전 세계 생성형 AI 특허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입니다. 2위인 미국과 비교하면 6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국가 단위가 아니라 가장 많은 생성형 AI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은 어디일까요? 구글, 메타? 아닙니다. 바로 위챗과 롤을 만든 라이엇을 갖고 있는 텐센트 홀딩스입니다.
텐센트 다음을 보면 2등 역시 중국의 핑안보험그룹입니다. 그 뒤에도 중국의 파이두, 그 뒤에도 중국과학원. 상위 10개를 뽑아보면 6곳이 중국일 정도로 중국의 특허 개수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주목할 만한 건 딥시크뿐이 아니라 다른 중국 기업들의 AI 모델도 매우 뛰어난 성능을 요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프 AI, 바이찬, 문샷, 미니맥스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AI 모델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들을 두고 스타트업 기업 중 4대 AI 호랑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엔 여기에 01.AI와 스텝1까지 추가해 6마리의 용이 탄생할 정도로 성장세가 대단합니다. 이번에 딥시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규모로 뛰어난 성능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한 만큼 중국의 AI 저변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딥시크의 약진이 단순히 중국의 AI 경쟁력 강화로만 끝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딥시크의 핵심 비법을 중국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 자료를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AI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말 스탠퍼드 대학교가 글로벌 AI 국가 순위를 발표한 게 있어요. 당연하게도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이고요. 100점 만점에 70.06점을 기록했습니다. 2등 중국의 점수가 40.17점, 1, 2등 점수 격차가 무려 30점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딥시크 발표가 되기 전 자료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20.48점으로 전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다면 높은 순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 상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숫자죠. 하지만 주목할 만한 건 1, 2위를 제외한 주요 상위권 국가들의 점수들이 현재 다 고만고만하다는 겁니다. 영국, 인도, UAE,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5국가가 20점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치고 나가면 3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3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생성형 AI 특허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전 세계 3위일 정도니까요. 국내 IT 기업들도 최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4일이었죠. 카카오가 오픈AI와 공동 제휴를 선언했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오픈AI의 샘 올트먼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협업, 분명히 우리나라 AI 시장에 큰 활력이 될 겁니다. 다만 단순히 빅테크 기업의 모델을 가져와서 국내 환경에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에만 몰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선두 도약을 꿈꾸는 주요 선진국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소버린 AI에 대한 투자를 매우 늘리고 있거든요. 소버린은 주권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소버린 AI는 우리 언어로 된 데이터로 자체 인프라를 통해 학습시켜서 자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정확히 이해하는 AI를 말합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만든 AI는 기본적으로 미국 데이터, 중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미국의 가치관과 중국의 가치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조정을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은 결과물을 뱉어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선 미스트랄을, 일본은 사카나 AI, 캐나다는 코이어, 독일은 넥스트클라우드 같은 자국의 소버린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LG의 엑사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서면 AI 인프라나 AI 모델에 대한 벽을 더 높이 세울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닥칠 미래의 AI 기술 주권, 인프라 구축은 매우 큰 화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기술은 채우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기술 주권을 확보해서 자생할 수 있는 AI 기술력을 길러낸다면 미래의 대한민국 AI는 충분히 G3로도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AI G3를 향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5가지 그래프로 살펴본 오그랩 딥시크 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